지역 맞춤 부동산 세미나 우리 동네 맛동산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앱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그래요? 네, 저희 오늘 심층 인터뷰 네. 아마도 많은 분들이 또 반가워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김장열 본부장님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네. 아마도 클로징 벨에서 팬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저희 또 퇴근길 또 보면 굉장히 반가운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같이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사탕을 먹어갖고. 네, 사탕 드셨다고요? 저희 드디어 퇴근길까지 와주시는군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클로징을 너무 재밌게 보고 있었던 네, 차라 너무 최은권님, 기대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제가 좀 조용히 하고 네네. 이제 진짜 좋은 내용으로 날카로운 질문을 우리 최파고님께서 해주실 거니까 두 네. 분이서 나 캠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 잘 몰라요. 네. 알겠습니다. 좀 덜 나요. 그 본부장님의 그런 에너지들을 또 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텐션 그래서. 올려서 해주셔서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또 어떤 얘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까요, 본부장님? 그래도 샘 앨트만이 일주일 동안 난리를 쳤으니까 짧게 네. 샘 앨트만 해볼까요? 네, 아마 많이 관심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샘 네. 알트만 스토리 한번 정리해 보시죠, 같이. 첫 번째 줄은요. 제가 네. 쓴 게 아니고 우리 대표님이 적었어요. 상업화 아이디어가 엄청 많은 거. 어차피 기술은 많은 사람이 하는데 이 샘 앨트만하고 같이 붙은 사람, 네. 이번에 쫓겨난 이사에서 나온 사람.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 이제 커머셜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 추진력이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결국 갈등이 있었던 거는 추진력과 그 보수적인 거하고 부딪힌 건데 어쨌든 이 상업화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을 마이크로소프트가 택한 거죠, 확실하게. 그래서 그런 사람을 가만히 내둘 리가 없죠. 네가 뭐 오픈AI 있던 어디 가든 우리는 함께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샘 앨트만이잖아요. 네. 아침에도 한 것 같은데 힘을 팍 받은 셈이 됐어요. 어허, 네. 안 웃으시는구나. 힘팍 받은 쌤. 네. 하여튼 힘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추진력이 이제 확실히 됐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결론적으로는 AI 반도체가 발전해 나간 데 있어서 좋은 신호다. 어허, 나쁜 신호이지가 않다. 네. 나쁜 신호가 아니니까 맨 마지막에 한국 AI 관련된 주식에는 뭐 엔비디아 때문에 오늘 빠졌지만은 맞습니다. 이게 추세적인 그 흐름에서는 더 좋다. 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중간에 이제는 그 왜 갈등이 있었을까? 이거 많이 얘기하신 것 같은데 뭐 갈등이 가장 최첨단에 있는 게 챗GPT 4, 5도 나온다는데 결국은 그 단계로 가면서는 일반 AI. 네. 우리 와이프도 그러는데 AI는 AI지 일반 AI는 뭐야? 그럼 별거 아닌 거냐?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일반 AI는 사람이 일반 AI니까 모든 걸 다 언제든지 플렉시블하게 하는 거잖아요. 네. 가독 두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데 거기에 뭔가 진척이 있었는데 이거를 커머셜라이즈 하려고 그러니까 속도 너무 조절해. 너무 빨리 가지 마. 인간한테 실존적인 위험이 될 수 있는 이 AI 이제는 좀 체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갈등이 있지 않았을까? 네. 이 사회하고. 네. 근데 그건 거꾸로 진척이 엄청 있었다는 얘기죠. 진척이 있었다는 얘기니까 이번에 판정서 했잖아요. 오늘 보니까 보드도 4명이었는데 추진한 4명 중에서 1명 남겨놓고 다 바뀌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국 3명이 남은 거잖아요. 네. 레리 서머스라고 그 할아버지가 오셨더라고. 클린턴 행정부 했던 사람이. 서머스. 정치적 발언하면은 우리나라도 옛날 정부 20년 정부에 있었던 일했던 사람 다시 올 수도 있어요. 그 당시에 35세 때 일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장관도. 근데 한 20년 뒤에 가자 55밖에 안 되는데 나보다 더 어리네. 다시 들어올 수도 있죠. 명예학과님이 아니 이렇게 지금 30밖에 안 되는데 어디서 열심히 했어. 한 20년 뒤에 또 발탁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레리 서머스 그 할아버지가 다시 왔다는 굉장한 것 같아요. 하여튼 그 사람이 이사회 3명 중에 1명이고, 그 다음에 원래 싸우던 친구 하나 갖다 양보해서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뭐 세일스포스의 CEO 갖다 놓고 중립을 지키려고 했지만 결국은 샘 알트만한테 힘을 실어준 거기 때문에 추진력, 개발론의 힘을 얻는다. 그러면 뭐 게임 끝난 거지. AGI는 한번 이미 나왔었습니다. 오픈AI가 아라키스라는 프로젝트명으로 10월 달에 이미 벌써 기사가 났는데 맞아요. 나왔었고 그 다음에 뭐 기능이 좀 안 좋아서 폐기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게 기능이 안 좋아서 폐기한 건지 위험해서 폐기한 건지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습니다. 뭐가 됐든 간에 설사 폐기했거나 아니면 뭐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런 걸 중심을 두고 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이 샘하고의 이 협작이 됐다. 누구는 음모를 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다 조종한 거다라는 이상한 얘기가 있는데 마이크 잘해야지. 피디님 하겠다. 근데 관계 없어요. 어쨌든 가는 거예요. 상당히 좋은 뉴스예요.
네. 매크로가 지금 경기 침체도 어쩌다 이래서 조금 이게 자꾸 그러고 중간에는 엔비디아가 뭐 실적이 너무 좋아갖고 더 좋을 수 없다. 그러니까 막 잡음이 있잖아요. 네. 내가 오늘 여기 가져왔는데 그렇게 엔비디아가 식상하고 그러면은 마이크로소프트를 사라. 그렇죠? 네. 단 세금이 중요하니까 지금 주가에서는 세금도 생각해야 되니까 좀 약간이지만 400불 이하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좀 나은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생각입니다. 어쨌든 간에 핵심은 쌤이 확실하게 추진을 받았다. 그다음에 AGI에 뭔가 진척이 있었다. 그렇죠? 한국 업체한테는 나쁠 게 없다. 그럼 또 물어봐요. 구글은 어떠냐고. 그렇죠? 네. 구글이 경쟁자니까. 구글이 엔스트로피인가 뭐 그랬잖아요. 근데 원래 쌤하고 싸운 사람이 이사에서 빠진 사람 이름이 헷갈리는데 일리아입니다. 일리아 네. 수축해봐. 발음 좀 해봐요. 서스케버. 서스케버요? 맞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수축해봐라 나오는데? 수스케버 뭐 네. 서스케버. 네, 하여튼 그 사람 원래 구글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아세요? 구글 출신이야. 네. 그럼 누가 또 다시 이 사람은 구글로 가는 거 아니야? 그러는데 구글은 더 보수적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770명 상당한 사람들이 엔지니어 핵심인데 이 사람들이 이걸로 마무리된 건지 혹시 이합 집산이 되는지 모른다고 잠깐 생각했는데 결국은 안정화됐잖아요. 그러면 구글도 뭐 특별히 이득 볼 건 없을 것 같고 다만 이놈들이 이제 무조건 가는 거니까 우리도 빨리 가야 되겠다. 좀 보수적인 스탠스에서 탈피하지 않을까 약간 설레발인데 그러면 업계 전체적으로 으쌰으쌰 하는 거죠. 너무 좋게 생각했나? 그러니까 경쟁이 좀 더 심화된다라는 그렇지. 쪽으로. 그러니까 샘 알트만이랑 빌 게이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인공지능 완전 찬성파. 그렇지. 돈에 눈이 돌아간 찬성파고 이제 일론 머스크나 다른 얘기지. 오늘도 일론 머스크 반대쪽은 한마디 한 것 같은데. AI 좀 반대파, 네. 좀 신중하자. 신중하자. 근데 이번 샘 올트만 사태로 인해서 네. 다른 기업들도 이거 우리 이러다가 뒤처지겠는데 완전히 하면서 뒤처진 거지. 경쟁이 심화될 수 그렇죠. 있다. 네. 근데 개인적으로 사실 이번 오픈AI 사태 보고 조금 저도 생각은 조금 많아졌던 네. 게 결국 일리아 수축해부도 얘기하는 게 이게 우리의 이득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류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 쿠데타를 했다는 명분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일리아가 제프리 힌턴 교수님 이제 밑에 있었는데 제프리 힌턴 교수님도 역시나 구글을 떠나고 말하는 건 우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긴 하더라고요. 윤리 문제 맞습니다. 관련해서. 그분도 네, 그랬죠.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투자자 관점에서 마이크로소프트 그냥 낙점하면 될 텐데 과연 인공지능과 인류의 미래에 관해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고민을 주는 사건이었던 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당연히 뭐 이번에 완승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샘 알트만이긴 한데 그게 과연 인류 전체로 봤을 때 이게 무조건 플러스적일까에 대한 퀘스천은 좀 있더라고요. 물론 저는 마이크로소프트를 많이 사고 있지만 갖고 계세요? 네, 윤리적인 문제도 윤리적 문제가 저는 있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말만 이렇게 하고 참. 네. 오케이. 일단은 샘 올트만 얘기는 네. 그 정도로.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얘기 아니 할 수가 없는데 네. 이 제목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작은데 오늘 좀 김이 샜죠. 엔비디아 실적 너무 좋아서 피크아웃 걱정. 근데 피크아웃은 뭐가 피크아웃일까요? 올해 한 100% 더블 이상이 그 성장을 거의 한 거잖아요. 네. 그 내년에 성장률이 100% 했다가 내년 성장률이 5, 60% 하는 게 피크아웃인지. 그렇죠. 아니면 100% 했다가 한 10% 정도가 되는 것이 확실히 피크아웃인지 성장을 하는 거잖아요. 네. 저는 좀 의문인데 오늘 빠진 거 오늘 안 하죠? 미국지 안 열리죠? 네. 그런데 일단은 단기적으로 400불에서 480불, 500불 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락 심리가 컸다라고 일단 저는 그렇게 보고요. 피크아웃 걱정 말이 안 되는 게 보세요. 안 같은데 보세요. 180억 불인데 그렇죠? 네. 실적이 원래 예상은 160억 불인데 네. 이번 분기 가이던스가 200억 불인데 원래 200억 불 주기 전에 원래 예상이 180억 불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4분기 이번 분기에 대한 컨센서스를 지난 분기에 한 거예요. 그런데 시장은 그 이상을 바라봤냐 하니까 웃긴 건데 내가 애널리스트 뭐라 그러는데 애널리스트들이 요거 발표하기 전까지는 아무 얘기 없는 공식적으로는. 네. 근데 다 발표하니까 실제는 말이지 몇 명은 요거 200억 불이 아니고 230억 불 정도까지 기대했다. 220억 불까지. 그런 얘기를 애널리스트 적어놨더라고. 네. 그러면 짜식 그거 며칠 전에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니만 알고 얘기도 안 하고 말이야. 방송에서 얘기도 안 하고. 네. 그 시장을 곡해시킨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200억 불이 아까 220억 불 기대했잖아요. 그 맞는 얘기야. 왜냐면 뭐라 그러냐면 야 중국에 우리가 20% 나가는데 중국이 이제부터 이번 4분기부터 영향이 미칠 수 있어. 네. 미칠 거야 라고 했거든요. 그거 에딩하면 230억 불이에요. 그럼 뭐가 잘못됐어요 이제?
똑똑하신 명문지 앵커님. 뭐가 잘못됐죠? 회사가 할 건 다 한 거 아니야? 잘못된 거 없죠. 시장 우려가 있는 거죠. 심리적 문제라는 거죠. 문제는 없는데. 심리의 문제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들어가 봤어요. 마진 말할 것도 없고 마진에 75% 나오겠지. GP 마진, OP 마진 63% 나오고. 야, 이런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자, 봅시다. 중요한 건 데이터 센터죠. 80% 아까 180억불의 80%가 145. 이거 성장이 더 좋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요거 중에서 한 20%가 중국 거예요. 그럼 곱하면 대충 30억 불 나오잖아요. 네. 그거 빠지고도 아까 200억 불 4분기 나온 거니까 그러면 내년에 요거는 내년 1, 4분기까지 한 2024년 거고 내년 24년 2월부터 내후년 25년 1월까지 25년 피스컬 이어의 세일즈 볼륨, 세일즈 그로스가 50%가 컨센서스예요. 네. 그거 했을 때 PER이 얼마인지 아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26, 7배. 비싸다고 보긴 어려운 거죠. 이게 어떻게 비쌉니까? 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세요. 역사적으로 보세요. 우리 나보다 눈 좋은 명한칸님. 네. 여기 보시면 네. 18년도. 그때 이거 우리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아무도 얘기 안 했죠. 이게 몰랐죠. 그러니까 18년도 욕하면 이상하네. 네. 그 20년 저기 코로나 이전에 네. 코로나 이전에도 3, 40배가 갔어. 코로나에 3, 40배 갔다니까. 코로나 이전에도. 네. 물론 이건 금리가 이제 낮아. 그렇죠. 이렇게 가다가 이거 약간 6, 70배 갔을 때가 조금 오버이긴 했었죠. 그때가 이제 그 뭐 비트코인 막 그래요. 최고라고. 비트코인 플러스 코로나 플러스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쭉 빠졌어. 어디까지 내려갔어요? 여기 30배 밑에 딱 바닥이었잖아. 야, 저때 샀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다시 왔어. 아. 지금 다시 왔다고. 그러니까 저게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사실 이익의 증가 속도가 그만큼 빠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땐 상당히 낮아져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거 보실래요? 그러면 상대해 봅시다. 이 SOX가 이게 뭐냐면 미국 반도체 뭐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이 밑에 있는 게 뭐냐면 반도체고 위에 파란 게 엔비디아예요. 괴리가 벌어지면은 과대평가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지금 확 거의 비슷했죠. 네. 힘이 없어졌잖아요. 기회라고. 라고 봐야 된다고 보는데 하여튼 사람들이 우려를 갖고 있는 거죠. 뭐 때문에 우려가 가느냐? 말씀하신 대로 중국 우려인데 뭐라 그러냐면은 다 믿는 거 아니에요? 몇 달 안이 다음 달이 될 수도 있고 내년 1분기가 될 수도 있고 요걸 보겠다는 심성 아니겠습니까? 이 30% 중국하고 나가는 거 중국 향 제품 만들었는데 승인을 해줘야 될까요 미국이? 네. 그거 받을 수 있을까? 요 컨설인데 이거 제하고도 200억 불 한다니까 자꾸 왜 그래 그러는 거죠. 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근데 저 중요한 건 중국 말고 다른 지역이 이거 메꿀 정도 좋다는 거잖아요. 네. 그 얘기를 우리가 좀 들어가 봐야 돼요. 어저께 우리 IT 신께서 나오셔갖고 이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했으면 스킵할게요. 요거 보실까요? 요거 빨간 거. 네. 우리 최 앵커님. 광범위한 산업 플랫폼 전환. 그 멋있게 읽어주셔야 되는데. 네. 광범위한. 네. 아주 와이드 스프레드 플랫폼 전환. 이게 CEO가 이렇게 얘기할 때는 뭐가 있는 거야. 네. 그렇죠. 우리가 처음에 뭐죠? LLM이라고 알죠. 발음이 안 돼. Large Language 모델. 그 스타트업이 원래 한 분위기였고 끝났어. 이제 끝난 게 한바탕 되고 이제는 각 지역별로 로컬 그렇죠.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 그러니까 각각의 지역마다 특색이 있잖아요. 거기에 맞게끔 지역별로 수요를 맞춰달라는 AI 클라우드가 엄청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거든요. 새로운 수요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뿐만 아니고 서비스 이게 클라우드 말고도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회사들도 네. AI를 가지고 부조종사, 뭐 조종사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갖다 붙인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이렇게 적어놓고 뒤에 또 이렇게 나와. 이게 어렵지. 야 보실래요? 이거 한번 읽어봐줘요. 어떤 거요? 빨간 거.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서 처음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맞춤형 생성 AI 애플리케이션의 개발 및 조정을 가속화하고 여기까지. 오케이.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이 한다는 거야 엔비디아.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안 비싼 거 사면 돼. 근데 뭐냐? 처음으로 맞춤형 생성 AI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했었어요. 그걸 가속화하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엔비디아 네모가 세모 네모 아니고 이름을 붙인 거고 뭐 어쩌고저쩌고 있는 거죠. 이런 걸 내세운 거죠. 우리 마이크로소프트 같이 간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낸다는 게 아니고 셉이라고 아세요? 셉. 쌉. 이거 소프트웨어인데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라는 회사. 그런 회사. 이거는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것도
이것도 좀 큰 상장된 회사예요. 암독스? 통신 쪽이야. 통신 그다음에 이거 소프트웨어 이런 걸 최초로 고객에 포함시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중요한 게 뭐였어요? 우리가 잘 모르는데 AI 하면 말이죠. AI 반도체 GPU 메모리 이것만 생각하는데 이게 뭔지 아세요? GPU가 이렇게 있잖아요. CPU가 있는데 GPU 여기 있잖아요. 메모리가 있잖아요. 네. 왜 GPU가 튀어나왔을까요? CPU가 못하는 거를 간단한 걸 GPU가 너 혼자 하야 그랬잖아요. 근데 또 문제는 메모리가 튀어나왔잖아요. CPU일 때는 메모리가 D램이 CPU 안에 들어가는 게 많았는데 이게 D램이 빠져나왔어. 네. 용량을 많이 다루니까 GPU하고 다이렉트 하도록. 근데 문제는 이렇게 때려나오니까 커뮤니케이션 속도가 느려. 네. 그 통신망이 중요하거든요. 통신 네트워크를 얘네들이 스스로 개발하고 그걸 적용시키는 것도 중요해. 그래서 얘네들 만든 이더넷 네트워크 이 플랫폼에다가 여기 델, 휴렛 패커드, 레노바 다 유명한 회사잖아요. PC. 얘네들의 서버에 이 통신망 네트워크를 접속시켰다. 그러니까 통합한 것을 발표할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통신이 본격적으로 바틀렉이 안 되고 해결이 되는 거예요. 메모리 됐고 통신까지 되고 이런 얘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쓰는 게 이게 바탕이 되니까 데이터 센터가 로컬 데이터 센터가 많이 수가 늘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이 좀 복잡하고 어려우실 수 있는데 어쨌든 엔비디아가 저 칩을 팔기 위한 거기에 엮인 생태계를 하나씩 굉장히 크게 먹어가고 있다. 그렇지. 라는 겁니다. 아유 똑똑해요. 근데 마음에 들어요. 사실은 이거는 이거 마음에 든대요. 알고리즘이나 네. 아니 하드웨어 엔지니어들이 이거를 해본 사람이 얘기를 해도 더 알아듣기 어렵고 아, 네. 그래요. 맞아요. 최소한으로 설명해 준 건데도 문제는 이걸 안 본다는 거지. 그냥 150억 불, 200억 불 중국 걱정 어쩌고 이런 걸 하는 건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로컬 수 많고 이렇게 애플리케이션 맞춤형으로 가고 통신 네트워크도 통합되고 서버로 준비가 다 돼서 내년도 성장이 끝나는 게 아니고요. 내년에 제대로 된 성장이 본격화되는 거예요. 아세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하이닉스한테 삼성이 아직 못 들어와 있으니까 뭐라 하냐면 네. 너네 캐파 우리가 주는 캐파는 3.7배 네가 생각한 3.7배를 준비해야 돼라고 시켰어요. 업계 다 아는 내용이야. 근데 하이닉스가 야, 얘가 거짓말인가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러고 할 수가 없어. 그렇게 갑자기 안 돼. 그래서 지금 준비한 게 2.5배야. 여전히 부족한 거예요. 아, 엔비디아가 하이닉스한테 너네 지금 생각하는 거 3.7배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그걸 했는데 정확히 언제까지라고 안 했지만 내년 2분기, 내년 말인지 내후년 초인지 모르지만 우리 3.7배 너는 비자비를 주는 거야. 근데 하이닉스가 우리 그렇게 빨리 못해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2.5배밖에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삼성한테 얘기하니까 삼성 우리도 한 2.5배밖에 안 되는데 그러고 있는 거거든. 머리 긁으면서. 그렇지. 근데 그 AMD가 또 뛰어나왔어. 우리도 줘. 우리도 줘. 구글도 우리도 필요한데 그래갖고 지금 HBM 메모리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와. 하이닉스가 상당히 좋은 소식이네요. 하이닉스가 디램이 마진이 20%, 15%, 20% 돼요 지금. 누가 갑자기 하이닉스 가지고 마진이 낸드 때문에 낸드가 70% 적자거든. 매출의 30% 되는 게 70% 적자니 디램이 20% 흑자 되더라도 이게 안 보여서 흑자를 해서 이러고 있는데 방향을 봐야죠. 낸드도 엄청나게 감산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나빠지지 않거든. 근데 디램은 이렇게 나가고 있다고. 캐파 3.7배, 2.5배. 게임 끝난 거죠.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그럼 국내도 좋고 엔비디아도 좋고. 그렇죠. 네. 엔비디아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같이 간다는 개념을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통신망 구축됐고 소프트웨어 됐고 이게 딱 되는 거죠. 이런 거 그림 보면은 보지 마세요. 어려워. 이거 넘어가시고. 그러면 또 여기 나오는데 이것도 넘어갑시다. 어려우니까 이렇게 넘어가고 여기 업체만 얘기할게요. 아까 마이크로소프트. 네. 그다음에 아까 저기 통신망에서 PC 업체들, 서버 업체들을 통합한다는 얘기 들어봤잖아요. HP, 레노버, 델, 오라클 들어봤죠. 오라클 알죠. 오라클의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도 이걸 사용할 수 있게. 오라클도 들어갔어. 드랍박스, 폭스콘, 인포시스, 이 릴라이언스는 인도 회사네. 타타. 전부 다 다양한 선도 기업과 파트너십을 땅땅땅 맺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게 바탕이 되니까 3.7배 해줘. 준비 안 됐어. 어떻게 해? 이러고 있는 거지. 그럼 결론적으로 엔비디아에 대한 시장 우려는 많이 있지만 실제로 엔비디아의 성장은 네. 우리 예상보다 상당히 더 빠를 가능성도 맞습니다. 있다고 봐야 되는 거군요. 챌린지 해주세요. 네. 챌린지. 챌린지 해주세요. 도전해달라. 네, 알겠습니다. 아니, 엔비디아에 대한 거짓말. 근데 이제 시장의 논리, 시장의 이제 걱정은 사실
언제나 과거에도 대장주들이 상승폭이 과도하게 나왔을 때는 사실 기술적 조정의 폭이 생각보다 큰 경우가 있었잖아요. 오, 좋다. 근데 이제 내년도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오면 엔비디아를 떠나서 시장 전체에 어느 정도의 합리적인 수준의 조정이 올 수 있을 텐데 그렇죠. 맞습니다. 과거는 언제나 그 조정이 왔을 때 일부 멀티플이 높은 종목들의 조정 크게 나올 수 있었다 보니 네네. 엔비디아에 대해서 주가 이 정도 올랐으면 기술적 조정폭도 상당히 클 수 있겠다는 두려움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게 결국은 지금 주가가 더 이상 못 올라가지 못하는 요인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그런 기술적 관점의 분석은 아무 의미 없이 아무 의미 없지 펀더멘탈만 않죠. 보고 가도 된다? 의미 다른 있죠. 의견입니까? 의미 있는데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네. 첫 번째는 자꾸 2차 전지랑 비교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 테슬라랑 비교할게요. 테슬라는 좀 나은 것 같아요. 테슬라는 뭐죠? 결국 B2C죠. 우리가 안 사면 꽝이잖아. 그렇죠. 가격을 낮추는데 우리가 더 이상 안 빠질 것 같아. 그럼 사면 그때 턴어라운드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그러면 계속 두려우니까 400불 가다가 200불 되잖아요.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지금은 엔비디아는 뭐죠? 아직까지는 B2B죠.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이 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11월부터 뭐 했어요? 그 저기 뭐지? 뭐였지? 그 한 거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거. 뭐요? 그 365. 도와주실 거예요. 오피스 365인가? 네. 그치? 코파일럿? 코파일럿. 네. 잠깐 봤어. 코파일럿 했는데 거기 나오는데 70% 사람들이 성능 이게 좋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아니고 누구니? 우리를 고용하고 있는 B2B. B2B. 그 사람들은 성능을 생산성을 하기 위한 그걸 지금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자동차를 사고 안 사고는 B2C는 민감하잖아요. 경기가 민감하면은 B2C는 민감한데 여긴 B2B는 지금 그게 아니야. 네. 생산성 계속 높여야 되는 거야. 때려 박아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B2C가 임의가 되려면은 B2B 다음에 B2C로 AI가 우리한테 와닿는 거 되잖아요. 네. 그것까지 오려면 내년도 하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경기 침체가 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영향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말하는 실제 경기에 민감한 그런 거하고는 같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의 딥하게는 안 온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아까 봤잖아요. 밸류에이션이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 봐요. 우리 하잖아요. 밸류에이션이 바닥에 쳤잖아요. 네. 지금 이때보다 얼마나 좋아졌는데 어떻게 지금 그 금리가 더 올라간대요? 금리가 언제 내려갈지 모르지만 더 이상 안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바닥이 더 내려갈 수 있어요? 그로스가 높아졌는데 이거 사람들이 알 거란 얘기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뭐 5% 더 빠질지 뭐 진짜 10% 더 빠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봐서 두 자릿수 빠질 건 아닌 것 같고 네. 어제 오늘 뭐 더 빠진다면 이거는 기회라 본다고 하는 거죠. 무슨 말씀 이해가 되셨죠?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2차전.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더라도 B2C보다는 B2B가 영향을 덜 받을 거니까 그렇죠. 엔비디아의 사업 모델 봤을 때는 네네. 경기 침체로부터 어느 정도 좀 극복할 수 있다. 충분히 극복할 수 네, 있죠. 시장의 변동성이 나오더라도 펀드멘탈도 그렇게 부담되지 않은 수준이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이거 볼까요? 네. 코파일럿 프리뷰 사용자의 70%는 생산성이 더 높아졌다. 네. 이거 진짜 완전 혁명이에요, 코파일럿.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이메일 처리에 좋고 그다음 우리 작가들 초안 작성은 엄청 10명에 9명 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근데 얘네들 데이터 이게 코파일럿 어떻게 되는 데이터는 언제 나와요? 지금 이제 11월 했잖아. 그러니까 다음 분기 실적 나올 때나 발표되니까 그때까지 빈 공간이에요. 마지막 찬스예요. 네. 이런 데이터 확정되면 내년 상반기 전에 이게 기여다 확정되는 순간에는 날아가는 거지. 막차예요? 그때는 40배, PER 40배도 못 살지도 몰라. 막차래요, 막차. 아니 이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열차 얘네들이. 출발합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네. 근데 더 중요한 게 마이크로소프트 알지. 네. 아니, 이렇게 하는데 막 하는데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이거 봐요. 얼마 전에 일주일 전에 한 거. 마이크로소프트가 엔비디아나 AMD처럼 내가 스스로 칩 만들래 해서 만든 게 있죠. 우리 앵커님 해석했죠. 마이아 100 코발트 기억나죠? 네. 그쵸. 이 가속기 이런 거 한번 스스로 만드는 거야. 물론 지금 당장에 안 팔어. 자기네 내부적으로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고객 반응 받고 그다음에 원가 줄이는 그 칩도 개발했고 그러면서 엔비디아도 경쟁하면서 동시에 엔비디아 같이 품고 이게 엄청난 거잖아요. 이게 엄청난 파워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도 엔비디아 하기 싫다. 엔비디아 식상하십니까? 엔비디아. 너무 많이 해서 짜증나. 엔비디아가 식상하다기보다 만약에 어떤 분이 엔비디아를 내가 이미 많이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전 실제로 이제 이런 분을 보는 게 포트폴리오 엔비디아가 조합해서 20%를 사놨는데 이게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오면서 내 포트의 60%야. 그건 다르죠. 네, 그럼 이제 좀 줄여야 되죠. 계좌의 60%가 엔비디아면 맞습니다. 네. 조금 줄이고 뭔가를 사고 싶을 때 네네. 그분들을 위한 정답지. 그래요? 정답지가 아니고 그러면 다른 종목에 기회가 있을까라고 보니까 이미 일주일 전부터 그런 사람 생겼어요. 네. 세 가지. 마이크로소프트 사는 사람, AMD를 사는 사람, 그다음에 암홀딩스 사는 사람,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이 세 종목이 더 아웃퍼폼했습니다. 요 며칠 네. 사이에. 그런데 세 명이 다 요거 암 말고 마이크로소프트, AMD가 밸류에이션이요. 아까 비슷하네요. 뭐 사실래요 이제? 엔비디아도 30배 이하로 가는데 마이크로소프트 30배, AMD도 한 30배 뭐 초반이나 20배 후반이야. 뭐 살래요? 네. 그쵸? 고민되시죠? 고민하는 거죠. 이제. 예.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소프트 플러스 하드웨어다 하면 이거 살 수도 있고 아니면 AMD는 뭐죠? 엔비디아의 대항마라 생각하면 AMD를 살 수도 있죠. 네.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경기가 만약에 예상보다 아까 경기 침체가 살짝 오거나 안 오잖아요. 네. 아이러니도 AMD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암 보셨어요? 우리 상장한 3개월 된 회사. 우리 파두만 3개월 된 거 아니에요? 네. 파두랑 비슷할 때 상장한 회사. 암이 있어요. 암요. 이게 밸류가 안 나왔어요. 50배, 60배였는데 우리 온 디바이스 얘기 많이 나왔죠. 네. 이용식 얘기했는지 온 디바이스 뭐죠? 온 디바이스? 핸드폰에 AI 넣어버리는. 그렇지. 서버까지 안 갔다 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건 시간이 걸려요. 내년까지 이슈가 안 되는데 내후년인데 만약 그렇게 하면 설계가 늘어나겠지. 설계하면 설계 디자인 업체들 누구? 암, 시납스, 죄송합니다. 스펠링 틀렸어. SYS, 네. 케이던스 이런 업체들이 가죠. 근데 얘네들은 이미 비싸. 4, 50배 가고 있어. 4, 50배, 20배 후반, 30배, 30배. 엔비디아 식상하면은 이걸로 갈아탈 수 있는데 이미 똘똘한 사람들은 최근 일주일 사이에 갈아탔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최영커님 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엔비디아 좋아도 그게 50% 60%면 리스크가 있죠. 네. 그런 사람들이 오늘 어저께 앞으로 좀 팔 수도 있어 보이는데 그러면 또 그걸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네. 해가지고 이런 걸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간에 빅테크 M7의 이 축은 계속 갈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아까 경기 침체가 온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쪽으로 돈이 갈 것이고 얘네는 2차 전지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 흐름은 주도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저도 본부장에게 궁금한 게 만약 본부장에 새로운 자금이 있어서 포트를 구성한다고 하면 네. 지금 인공지능에 보면 뭐 한 4강 정도 체계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뭐 애플, 빅테크들 가고 거기 이제 엔비디아 가는데 본부장이 만약에 비중을 조절한다면 다 비슷한 비율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저는 특정 종목의 비중을 많이 가져가시겠습니까? 예, 좋은 질문인데요. 이 AI 관련되는 거. 제가 미국 주식만 하면 여기에 60%입니다. 그다음에 개별 주식. 아까 뭐 지금 바이오도 있고, 네. 저는 이뮤노반트라든지 뭐 또 몇 가지 좋아하는 게 있는데 그런 거 한 20% 싣고요. 나머지 현금 갖고 있겠습니다. 60%는 반반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할 수도 있고, 네. 애매하면 그거 한 20 하고 나서 나머지 중 AMD는 좀 까리까리하고 요거 한 10% 살 수 있겠죠. 시원하다. 어쨌든 합해서 60%. 네. 개별 주식 20%, 그다음 현금 20%를 이미 박아놨을 것 같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방향 어쨌든 완전 인공지능으로 가는 게 맞다 네. 관점이시군요. 예, 미국 주식이니까. 네. 한국 오면 달라지죠. 네. 에코프로 머티리얼스 넣을 수도 있죠. 네. 마음에도 없는 소리가. 알겠습니다. 요거 혹시나 오해가 있으실까봐 저희는 다양한 분들을 모셔서 그분들의 전략과 인사이트를 듣는 거지 무엇을 어떻게 해라라고 얘기하는 방송이 절대 그렇죠. 아닙니다. 개인 의견을 그냥 보는 거죠. 네. 개인의 관점을. 그래서 각각의 개인이 나오셔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면 그들의 선택을 근거를 듣는 그런 자리입니다. 자, 국장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4, 5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그럼 우리 장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하시니까 요거를 지금 말씀하신 거를 우리나라 장으로 연관성을 끌어다 온다면 삼성 하이닉스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되고요.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밑에 있는 거는 같이 못 가요. 더 빠지세요. 수급이 약하고 많이 올랐어요. 네. 아까 클로즈메도 얘기했지만 많이 오른 종목도 있는 상태에서 간 건데 연말까지 수급이 아직 편안하지 않으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중에 하나는 외국인이 중심 가기 때문에 이거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주식인데요. HBM 메모리 네. 이게 당장에는 확 치고 못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번에 한번 말씀을 일주일 전부터 소재주를 사라. 소재주가 결국은 이 반도체 수혜를 입으니까. 근데 되게 어려운 게요. 이번 주 다음 주에 그 회사들이 IR 활동을 엄청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 전달이 안 돼. 애널리스트 리포트 바로 안 쓰거든. 걔네들은 왜 하느냐? 내년 사업 계획 때문에 와서 얘기해 주거든. 저 같은 사람 들어. 말씀드리면 실적이 빨리 안 되는 회사들도 있어요. 네. 예상보다. 지금 단기적으로. 그런 거는 핑계 대면 확 빠지거든. 아까 그것도 그런 거예요. 나중에 말씀드릴게. 그래서 안전한 게 뭐냐? 삼성 하이닉스 중 하나, 그다음에 소재주.
소재죠.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도 아까 전 구독자분들 댓글 중에 채팅창에 인공지능 시대가 왔는데 인공지능 수혜 보는 반도체 회사가 우리나라에 없냐고 하는데 당연히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자랑스럽죠.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근데 뭐 굳이 둘 중에 하나 고르자면은 뭐가 더 1, 2년 뒤에는 괜찮아요. 지금으로만 봤을 때는 2년까지 가지 말고 네. 내년도 그 여름까지 갑시다. 여름 상반기 지나서 두 가지인데 HBM이 계속 확인되는 게 한 축이 한 80%인데 한 50%로 이제 줄어들 거예요. 내년 봄쯤 되면은. 그럼 그 나머지 한 20%에서 50% 비중 커지는 뭐죠? 반도체 가격이 올라야 되거든요. 반도체가 오르기 시작했어요. 10월부터. 근데 반도체가 오르면은 한 번 오르면 언제까지 간다? 과거 패턴을 보니까 그 KB증권에서 정리 잘했더라고요. 네. 평균 15개월 간대요. 네. 저도 그런 것 같아. 네. 적게 가도 9개월 갔던 것 같고. 그러면 10월부터 올랐으면 언제까지 가죠? 반도체 가격이? 내년도 여름까지 갈 거 아니에요. 네. 결합되니까 내년도 2분기에 피크가 아니고 주가가 제대로 발현된다. 라고 보여지는 게 하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금리 인하가 내년에 될 것 같으세요? 안 될 것 같으세요? 안 될 것 같으세요? 내년 중에. 상반기 말고. 모르겠어요. 상반기에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9월은 어때요? 7월. 모르겠어요. 만약 9월쯤 금리 인하까지 있다 그러면은 과거 보니까 금리 인하되기 7개월 전에 반도체 주가가 엄청 좋았대. 그럼 내년 연초거든요. 반도체가 오르기 시작했어요. 1년은 가요. 그 다음에 금리 인하하기 6, 7개월 전에 주가가 제대로 반영됐다. 지금은 그 직전이죠. 네, 거기까지. 그 하이닉스, 삼성전자 둘 중에 하나면. 요거 말씀드릴게요. 짧게만. 요건데 AMD 얘기했잖아요. AMD 뭐라고 얘기했죠? 엔비디아 대항마 아직은 아니야. 그런 전망 때문에 그런 건데 까리까리. 반도체 사이클이 없대. 네. 경기가 완전 침체는 아니고 그럼 뭐 되죠? 이거는 세컨티어죠. 인텔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니잖아요. 이놈이 더 가. 네. 네, 경기가 확 침체하지 않고 하다 이렇게 올라가면은 삼성 하이닉스 중에서 누가 세컨티어예요? 세컨피어예요? 어떤 게? 삼성 하이닉스 누가 세컨드냐고. HBM 규조로 하면 전자가 세컨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 반도체만 갖고 있다는 그 버러트의 경기 사이클은 하이닉스가 세컨티어죠. 그렇죠. 네. 그렇죠. 성향에 맞게 사시면 되는데 하이닉스 많이 본 사람은 하이닉스 사실 거고 안전한 사람 삼성전자 사실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사라는 거죠. 개찐도 찐이네요. 네. 외국인은 둘 다 삽니다. 그런데 예전 봄 됐을 때 이스터 할러데이 뭐죠? 부활절. 부활절 직전에 아마 결정할 거예요. 둘 중에 하나 다 가져가지 않을 겁니다. 그때부터는 둘 중에 하나만 택하거나 확 비중을 달리게 할 겁니다. 그때까지는 자기도 몰라. 왜? 삼성전자가 뭐 잘하겠다는 HBM 캐치업하겠다는 것도 시점이 2분기거든요. 알겠습니다. 여기 그 종목이나 뭐 이런 거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사실은 종목 얘기 좀 하고 싶어요. 반도체 종목이 워낙 많으니까 맞아요. 두루뭉실하게 얘기하면 사실 조금은 아직 등 못 긁은 데 있는 것 같은 그런 가려움이 있어요. 근데 지금 또 워낙 톤을 좀 강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종목까지 쫙 밀어버리면 약간 조금 쎄할 것 같아서 네, 조금 선을 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외에도 뭐 클로징벨이나 여기서는 조금 더 자유롭게 저희가 뭐 종목 얘기하기도 하니까 뭐 여러 가지 좀 자료랑 그런 행간의 의미를 잘 읊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혼자 말씀하시니까 좀 시원하시죠? 맨날 그러면 힘 빠질 것 같고. 네, 그 태그가 너무 감사합니다, 부모님. 저는 아니, 직접 영광입니다. 뵙고 싶었는데 오늘 처음 뵈서 너무 네. 좋은 에너지를 받았습니다, 부모님. 저는 가끔 뵙니다. 방송에서. 항상 클로징벨 오셔서는 다 못하시고 가시거든요. 네. 반에 반도 못하실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게 더 나아요, 약간. 감춰놨다가. 오늘 처음 뵀는데 어떠셨어요? 네. 실제로는. 아니, 저 너무 시원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막 이야기를 더 듣고 싶은, 네, 조언을 더 구하고 싶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이 짜식 이런 거랑은 좀 맞아요? 좋아요, 전. 너무 좋습니다. 자식, 저 그런 욕 안 했는데. 했어요, 아까. 채팅창에서 그래가지고 다 따라했는데.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최파고님이 또 날카로운 질문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투자전략본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